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들을 빠르게 배송해드립니다. 상한가 특급 배송 진행의 유현정입니다. 땡큐 젠슨왕, 오늘 엔비디아 CEO의 한마디가 시장을 주요하게 움직였습니다. 젠슨왕 엔비디아 CEO가 삼성전자의 HBM 테스트가 실패한 것이 아니다라는 언급을 했죠. 그러면서 장 초반부터 삼성전자의 주도 아래서 시총 대형주 위주로 수급이 들어왔는데요. 결국 우리 시장은 양대 지수 모두 빨간불로 마쳤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은 지수만 강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락 종목 수가 워낙 많았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휴장을 앞두고 종목 고민이 많이 깊어지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 상한가 특급 배송에서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시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화 상담과 문자 상담 두 가지 방법으로 오늘의 전문가님께 속 시원하게 고민 상담 요청해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전화 접수 02372-0279번 전화 주시거나 혹은 문자 접수 샵 3772번도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담아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방송 함께하실 전문가님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주식 PT쌤 정진학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식 PT쌤 정진학입니다. 네, 전문가님, 내일 우리 시장이 휴장이더라고요. 그렇죠. 어떻게 계획 있으신가요? 어떤 계획 말씀이시죠? 내일 이제 우리가 시장 쉬니까 매매도 쉬고 하니까 네. 어떻게 좀 휴일을 보내실 계획이 있으신지. 저는 네. 밀린 운동을 좀 할 생각입니다. 밀린 운동이요? 네. 부인은요? 부인은 이제 네. 가슴 운동을 할 계획입니다. 가슴 운동을. 근데 좀 가슴이 아프네요. 네. 오늘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네. 많이 또 종목들이 많이 빠져서 고민 상담을 요청하실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우리 전문가님이 가슴 운동과 함께 우리 네. 시청자분들의 가슴도 좀 매만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오늘 시장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젠슨왕 CEO가 한마디 이야기를 던지니까 우리 시장이 막 이렇게 움직였거든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삼성전자가 어저께 시간외에서 한 4% 정도 올랐었죠. 네, 그게 좀 이례적인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갭을 잘 띄워주면서 시작을 잘 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의 어떤 그 퀄리티 테스트라던가 이런 것이 좀 문제의 여지가 됐었는데,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젠슨 황께서 언급을 하면서 아직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오늘 HBM 테스터 장비를 좀 검사 장비를 생산하는 그런 업체들인 뭐 DI라던가 YC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어제 오늘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었었죠. 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아무래도 가장 핫한 이슈는 또 석유 관련된 그 테마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그 와중에도 오늘 반도체라던가 어떤 2차 전지의 눈에 띄는 상승세가 좀 돋보이는 시장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다만 너무 석유 테마가 강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그와 관련된 모든 주들이 거의 다 상승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추를 하려면 철강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거에 대한 생산을 하는 업체들, 뭐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천연가스라던가 아니면 석유주들만 좀 상승을 했다면 지금 테마가 점점점 확장이 되고 있죠. 그래서 너도 철강이야, 뭐 나도 철강이야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뭐 심지어는 이제 시멘트까지 오늘 오후에 고려시멘트라던가 아니면 삼표시멘트를 필두로 해서 좀 상승세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었었고, 저는 이 테마 자체가 굉장히 강한 테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모두 다 알고 계시는 예전에 우리 초전도체 테마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테마랑 강도 자체가 굉장히 비슷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한 향후 그래도 짧게 본다면 금요일까지는 우리가 인터뷰 일정이 남아있죠. 미국에서 방한을 한 그 모두가 아시는 그 인물, 네. 그분께서 인터뷰 일정이 아브레우 박사가. 네네. 금요일 오전에 9시 반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일정이 남아 있고 별 말이 없이 뭐 좋은 뉴스가 잇따라 나온다면 당연히 좋은 호재를 달고 또 추가 상승을 보일 수 있겠고, 아니면 뭐 악재로 작용될 만한 그런 말들을 언급을 한다라고 하면 금요일 오전장까지는 만약에 보유 중이라고 하신다면 관련 테마는 좀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한 발짝 물러서서 관련주들의 움직임을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석유가 실제로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거를 우리는 생각을 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어쨌든 돈을 벌려고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거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에 관심도가 집중되고 거래 대금이 쏠리고 있고 이런 광기를 보여준다는 그 사실 자체가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위 여부를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해서 뭔가를 하기보다는 일단 시장 자체가 그렇다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까 네. 좀 그 트렌드를 따라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테마주 매매하시는 분들은 아마 어렵지 않은 장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초전도체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 어떤 그 사무실이 직접 검색을 해봤었을 때 어떤 빌라로 나온다던가 이런 터무니없는 그런 루머들이 나왔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어떤 광기나 상승세를 보여줬듯이 뭐 이번 석유주도 마찬가지로 그런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 철저히 기대감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시장의 그런 심리를 이용해서 트레이딩을 또는 매매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동해 석유가스전 관련주들 흐름 짚어주셨는데요. 일단 내일 휴장이 지나면 7일 금요일 오전에 또 아브레우 박사의 기자회견이 있다고 합니다. 이후에도 관련주들 어떤 움직임 나올지가 관건일 것 같은데요. 우리 전문가님의 견해를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팔로우업을 해 가시면서 시장 대응 전략도 함께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에 앞서서 우리가 휴장을 앞두고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또 가슴 운동을 계획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또 우리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도 더 자세하게 먼저 도와드린다고 합니다. 종목 상담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 전화 접수와 문자 접수 지금 바로 주시면 되겠고요. 02377-0279번 실시간으로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시거나 혹은 샵 3772번으로 내가 고민되는 종목의 종목 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담아서 문자 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큰 화면으로도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상담부터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DSR 제강. DSR 제강. DSR 제강. 아, 최근에 굉장히 또 주목을 받았던 종목인데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 6,300원에 비중은 15%예요. 6,300원에 비중은 15%요. 한 2년 됐어요. 아, 오래되셨구나. 굉장히 네. 오랜 시간 동안 또 마음고생을 하시다가 이번에 부각을 받으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대응 전략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요 종목 어떻게 네. 해볼까요? 일단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종목 올해 좀 물려 계신 것 같습니다. 팔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한번 놓쳐서 그랬어요. 6,300원이라고 하셨죠? 네. 잠시만요. 네. 잠시만요. 컴퓨터가 네. 네, DSR 제강 지금 종목 상담 문의 주셨고요. 네네. 네. 일단 6,300원이신데 지금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석유 테마가 우리 유전 시추에 관한 승인이 나면서 어쨌든 철강에 관한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는 건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계속 철강주들 오늘 처음으로 뭐 상한가 마감해줬죠. 넥스티를 필두로 해서. 그래서 마찬가지로 DSR 제강도 어떤 후속주의 흐름으로서 잘 오늘 양봉을 뽑아줬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마 이런 당분간의 테마가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DSR 제강도 지금은 대장의 역할이 아니지만 뭐 따라서 추가 상승을 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매수하신 6,300원이란 가격대가 이 종목에 있어서 중요한 가격대이기 때문에 지금은 하락 추세를 뚫고 상승 추세로 전환하려는 그런 움직임으로 보여집니다. 네네. 그래서 일단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이 테마가 좀 끝날 때까지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기술적 반등이라던가 아니면 1차 목표가가 지금 우리 시청자분님이 매수하신 가격대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여기까지는 아마 터치하러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시간 투자는 조금 하셔야 될 것 같고 일단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최근에 형성된 이 양봉의 저점 있잖아요. 여기. 네, 대략 14,150원 정도를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시점에서 추가 매수 좀 하면 어때요? 지금 하시기보다는 원래는 네. 여기 앞에서 여러 번 지지를 받았던 이런 구간들 있잖아요. 네. 여기를 살짝 이탈을 했었을 때
조금 잡았으면 좋았을 근데 텐데. 겁나서 못 샀어요 그때는. 아, 그쵸. 원래 이제 추가 매수를 한다는 게 더 떨어질 가능성을 네. 생각을 안 할 수가 그래서. 없기 때문에 또 무서운 건 당연합니다. 네. 네네. 그래서 일단 비중만 지금은 늘릴까봐 무서워서 못했지. 지금은 여기에서 하시기보다 지금 하시게 되면 일단 네. 한 10% 정도 손해보고 시작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어쨌든 철강 관련주들이 뭐 좋은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또 보여줄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혹시 또 이렇게 조정이 나왔다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지금 물타기를 지금 하시는 것보다는 살짝 네. 물렸을 때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대략적으로 네. 여기 4,600원 미만에서 한번 해보시겠어요? 아 예. 네네. 여기 이하에서 이 구간에서 담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DSR 제강 요즘 철강 관련주들이 부각을 받으면서 함께 올라온 종목인데요. 우리 시청자 분께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또 고민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2년 넘게 고생을 하셨다고 했는데 우리 전문가님께서 추가 매수 전략까지 함께 짚어주셨어요. 4,600원 라인대에 메모 잘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그린이 수도요. 그린 리소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네. 되실까요? 29,700원이 10%요. 29,700원에 10%. 네. 아, 이 종목 어떤 점이 제일 궁금하실까요? 매수가 아직 왜 이렇게 빠져나가 안 올라와가지고. 네네. 아, 매수가 회복을 일단은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야 네. 될지 또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요즘 네. 언제쯤 매수가 회복될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 어떤 반도체 코팅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인데 전망 자체는 우리가 반도체라는 테마와 묶여 있기 때문에 뭐 나쁘지 않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주가의 흐름이 조금 마음에 걸리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일단은 앞에서 거래량들이 지금 점점 메말라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조금 상승세로 돌아서려면 어쨌든 여기 최근에 형성됐던 이런 저점들을 지켜주면서 여기에서 거래량이 조금 수반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움직임이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 주가는 옆으로 횡보를 하거나 하락을 하거나 하는 그런 두 가지 움직임 중에 하나의 움직임으로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우리 시청자분께서 매수하신 가격대가 충분히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 한 번쯤은 터치해 줄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지금 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다만 손절 라인을 좀 타이트하게 잡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단타로 접근을 하신 거죠? 예, 아니, 계속 사였다 팔았다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물려가지고. 아, 네네. 일단 손절 라인 보시게 되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네. 삼각형을 잘 그려 나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아래쪽에 있는 이 추세선을 잘 타고서 다시금 반등이 여기서 나와줘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이 추세선 여기 하단을 이탈했을 때는 좀 정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얼마죠? 그게? 대략적으로 이게 주가가 이동되면서 조금의 그 기간적인 부분도 고려를 해야 돼서 대략 26,700원 정도 26,700원 정도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지금 네. 뭐안 올라가니까. 지금 거래량이 안 붙어 있어서 그래요. 지금 일단 시장에서 네. 최근에 석유 관련 테마라던가 아니면 우리가 그 큰 이슈들이 있잖아요. 저기 포항 쪽에 네네. 네, 석유 관련해서 그쪽으로 네. 지금 수급이 다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쪽의 어떤 테마라던가 종목들이 좀 수급이 잘 안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다려 보시고 어쨌든 종목 자체는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나쁘진 않아 보이는데 다만 이 주가의 흐름, 그러니까 거래량이 조금 미약하다. 그래서 주가는 조금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지만 손절 라인 잘 잡고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29,700원까지는 시간 투자를 좀 하고 하신다면 충분히 반등은 이 가격대까지는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네. 네, 그린 리소스 반등세 나오면 이제 매수가까지는 회복이 가능하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대응 잘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렇게 저희가 실시간으로 정진학 전문가님께서 종목 상담 친절하게 또 도와주고 계십니다. 전화 상담과 문자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SOS 요청해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고민 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보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023772-0279번 전화 주시거나 혹은 샵 3772번 문자 주셔도 되겠습니다.
있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짧은 사연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문자 상담을 주셨는데요. 대한전선 지금 17,300원에 20% 담으셨다고 합니다. 아, 전선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요, 전문가님, AI 관련해서 모멘텀 받고 상당히 많이 올랐다가 요즘에는 조금 주춤한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께서 좀 상담 요청을 주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기업에 대한 어떤 가치라던가 네. 아니면 이 섹터에 대한 어떤 전망은 저는 되게 좋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어쨌든 계속 전력에 대한 수요는 끊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아직은 데이터 센터라던가 이런 것들이 실용화 되기 전에 대한 어떤 기대감 때문에 올라간 거잖아요. 이런 전선 관련 주들이. 네. 그래서 실제로 그게 또 실용화가 되고 앞으로 실질적인 어떤 수혜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가시화가 되게 된다라고 하면 전선주들도 다시 한번 부각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 전선 관련된 기업들이 실적이 바탕이 되기 때문에 부각이 돼서 상승을 했다라고 저는 봤었거든요. 그래서 LS 일렉트릭이라던가 뭐 대한전선, 대원전선 이런 기업들 자체가 되게 실적을 바탕으로 하는 어떤 테마주기 때문에 뭐 기업에 대한 문제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테마성도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으로 봐볼 수 있겠다. 다만 지금 매수하신 위치 자체가 이 차트 어떤 주가의 흐름을 차트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2022년도에 앞에서 이 매집이 있어 보입니다. 여기서 이 네. 앞에 이 산세 앞에 요 산에 이 앞산에 개인들의 물량을 뺏어오는 이런 매집 산의 형태가 보여지는데 여기에다가 최근에 이 100% 넘는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이쪽 매집 구간에 본전을 한번 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여기 고점을 보시면 정확히 앞에 있는 산의 고점을 한번 두들겨 줬어요. 근데 다만 앞에서 매집이 있기 때문에 눌렸다가도 저는 돌아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어쨌든 상승세가 조금 컸기 때문에 지금 아래쪽에 보이시는 여기 60일 이동평균선까지는 한번 내려왔다가 조정을 받고 다시금 갈 수 있다. 그래서 일단은 이평선과의 이격도가 지금은 벌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를 막고 다시 튕겨져 올라가는 그림이 가장 이상적인 그림이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앞에서 매집이 있고 이 지금 최근에 보여준 이런 흐름도 매집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앞에다 본전을 주는 앞산에 본전을 주는 매집인데 여기서 만약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면 돌아갈 수는 있지만 어쨌든 시간 투자를 하게 된다면 여기 앞에 보여지는 이 고점은 넘어가게 됩니다. 21,800원은 넘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다만 지금 물려 계신 가격대가 조금은 높기 때문에 네. 비중도 20%로 뭐 물타기를 하신 비중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만약에 60일선 여기를 하향 이탈한다고 하면 그때 한번 물타기를 해보는 전략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6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하게 된다고 하면 여기까지는 주가가 빠질 텐데 13,000 여기까지는 빠지겠네요. 13,200원까지는 빠질 위치가 열려 있기 때문에 이 위치까지 오면 2차 매수를 좀 감행을 해본다라는 전략으로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시간 투자하면 앞에 매집이 있기 때문에 넘어간다. 그러나 조금 절대 깨면 안 될 자리는 대략 여기거든요. 1,100원은 너무 밑이긴 한데 여기는 아무튼 절대 깨면 안 됩니다. 1,150원을 깨게 되면 크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1년이 걸릴 거를 몇 년 동안 더 시간이 걸려서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부분에 있어서 1,150원 이탈하면 좋지 않기 때문에 일단 물량을 절반이라도 덜어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매수 가격대는 13,200원 정도 고려해 보시고 네. 이탈하면 안 되는 어떤 시간적인 부분 때문에 이탈하지 말아야 될 가격대는 1,150원이다. 그리고 시간 투자하시면 앞에 매집이 있기 때문에 21,800원은 넘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대한전선 이제 섹터에 대한 방향성은 우리 전문가님께서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다행입니다. 일단은 목표가 21,800원 그리고 추가 매수 전략을 가져간다면 13,200원 라인대 말씀해 주셨고요. 1,150원은 손절가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대응 잘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JNTC 18,500원에 15% 담으셨다고 합니다. 네, 이어서 전화 상담으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으로 상담 요청해 주셨을까요? 한화고요. 한화, 매수가 비중 이- 어떻게 되실까요? 27,000원에 20%예요. 27,000원에 20%요. 네네. 한화, 어떤 점이 제일 궁금하실까요?
오늘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요. 오늘 네네. 이거 그래서 이게 잘못된 건가 어떻게 된 건가 아. 궁금해가지고 한번 전문가님한테 나는 이거 큰 욕심도 아니고 한 3만 원을 넘어갈 거다고 보고 샀거든요. 네네. 한 3만 원을 3만 목표로 도- 하시고 네. 3만 원에서 3만 재수 좋으면 3만 1,000원, 2,000원까지 욕심을 부려봤는데 오늘 푹 빠지니까 그러니까요. 좀 당혹스럽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지금 종가상으로도 4%가 넘게 빠졌고 일단 우리 네. 시청자님께서는 3만 원을 목표가로 생각해 두고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 네네. 매수가 대비해서도 좀 내려온 상황입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네네, 일단 매수가가 많이 불리해 보이진 않는데 지금 단기적으로 이 파동에 조금 심리가 흔들리시는 거죠. 네네. 오늘 너무 많이 빠졌어요. 오늘 아마 조정이 조금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뭐 4% 조정이면 그래도 앞에서 보여줬던 이런 조정들이 이 종목의 특성상 기본 4, 5% 정도는 빠집니다. 그래서 네네. 네네, 너무 뭐 어떤 큰 변동성을 가진 조정이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네. 만약에 장기로 보고 접근을 하신 거라고 하면 이거 장기 투자로 혹시 하신 건가요? 접근을? 중장기로 보고 있어요. 중장기로요. 그러면 매수가를 3만 원을 보실 게 아니라 매도가를 3만 원 보실 게 아니라 더 보셔도 되지 않을까요? 32,000원에서 35,000원까지 봅니다. 3만 2천 원이요? 네. 저는 장기 투자로 하신 거라고 하면 사실 3만 7천 원 이상도 바라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네. 왜냐하면 네네. 이 앞에서 여기서 네. 이 어떤 매수세에 의해서 이 매집이 있었기 때문에 네네. 매집을 하고 지금 빠지고 옆으로 횡보하는 그 전형적인 이 패턴이거든요. 네. 매집하고 빠지고 횡보하고 다시 올려치는 뭐 네. 이런 그림을 예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게 제가 보니까 네. 시장 이 기업에 대한 어떤 재무가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매출액이 지금 마이너스 12% 정도 찍혀 있거든요. 작년에 비해서. 근데 영업이익은 또 마이너스 82%라고 감소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매출액의 감소보다 영업이익의 감소가 더 크잖아요. 지금 보시게 되면. 네네. 이런 경우는 어떤 그 시장에 있어서 경쟁력이 좀 약화됐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일단 재무가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일단 시가총액이 크고 또 어떤 우리나라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그런 대형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차트의 흐름을 좀 믿어보고 조금 더 지켜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깨면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만약에 조금 짧게 보신다고 하면 대략 24,600원 정도까지는 빠질 수가 있습니다. 네네네. 네. 그리고 절대 깨면 안 될 자리는 21,700원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익늘다가는 한 32,000원까지 봐도 되나요? 근데 32,000원까지는 아마 갈 것으로 가게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32,000원까지는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네네. 여기서도 앞에서 지금 본전을 주고 빠졌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충분히 갈 수가 있을 것 같고, 다만 네네. 지금 이 하락 추세를 빨리 돌파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네네. 네네. 그렇네요. 네네. 그래서 손절 라인을 꼭 잡고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화 지금 32,000원까지는 회복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손절가 21,700원도 잘 지켜보시라고 당부 말씀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문자 상담으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JNTC 보내주셨고요. 18,500원에 15% 담으셨다고 합니다. 지금 수익 중이세요. 우리 시청자님께서 오늘 종가상으로 19,430원 기록을 해줬거든요. 이 종목 지금 수익 중이셔서 어떻게 좀 대응을 해볼까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네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 유리기판 관련주죠. 근데 대장주는 아니고 네. 우리가 유리기판 관련해서 어쨌든 피롭틱스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대장으로 치고 나갔었고, JNTC 같은 경우는 후속주로 따라와서 뭐 크게 급등을 한 기록이 몇 번은 그래도 있는 그런 끼가 없는 종목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유리기판 관련으로 테마나 어떤 종목에 엮여 있는 부분의 상황은 좋다. 다만 주가가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은 옆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아마 여기서 끝날지 안 끝날지는 이게 역사적 신고가 자리이기 때문에 더 갈지 안 갈지는 철저하게 어떤 기업의 재무도 중요하겠지만 차트적인 흐름도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여기서 하락 추세를 최근에 돌파를 해주고 옆으로 횡보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앞에 보이시는 이 고점을 지금 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단기 고점을 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앞에 보여지는 우리 5월 16일의 고점인 19,840원 정도를 넘어서는 순간 우리는 상승에 대한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아직까지는 여기 저항을 계속해서 막고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은 아마 한 차례 더 조정을 받고 아래쪽으로 이탈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어쨌든 고가권에서 매수를 하신 거기 때문에 최근에 반등이 나왔던 여기 16,700원 정도, 16,700원 정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JNTC 자세하게 전략 짚어주셨고요. 저희가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유의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종목 상담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차티스트의 관점으로 정말 꼼꼼하게 차트에 대한 분석 도와주고 계십니다. 이런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본다면 또 우리가 어떤 대응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지, 그리고 휴장 이후에는 또 어떤 종목들을 관심 있게 보면 좋을지 잠시 후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올게요. 네, 화요일장 상한가 특급 배송, 목요일장이네요. 목요일장 상한가 특급 배송, 저희 정진학 전문가님과 함께 힘차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안내 드리려고 하는데요. QR코드와 문자 두 가지 방법으로 정진학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지금 QR코드 보이실 텐데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신 뒤에 비밀번호 6355 네 자리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자로는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정진학 이렇게 전문가님 이름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장 링크 통해서 입장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방송 공략주로 지금 STX 그린로직스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35%가 넘어가는 또 굉장히 놀라운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런 종목을 나도 함께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주도주를 항상 또 잘 공략을 해주시는 분이란 말이죠. 그런 만큼 어떻게 주도주를 분석하고 계시는지 한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시장의 주도주를 공략을 해서 도와드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럼 어떤 게 시장의 주도주냐라고 이제 여쭤보신다면, 오늘 같은 어떤 석유 테마에 있어서 굉장히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한국석유라던가 최근에 어제를 포함해서 이 거래일 동안은 한국석유가 대장으로 치고 나갔었고, 뭐 동양철관이라던가 이런 철강주들 또한 강한 흐름을 보였었고, 어쨌든 많은 그런 테마들이 우후죽순 달리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제일 앞으로 치고 나가는 1등만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러한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보고 있고, 또 그런 주도주나 대장주의 매매를 하자라고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 강조를 드리고 있냐면, 오늘 시장을 아마 바라본 분들이시라면 공감을 하실 텐데, 철강 관련해서 시추 관련해서 우리가 화성밸브라는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 시추 철관 관련한 테마 중에 대장은 동양철관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넥스틸로 바뀌었었죠. 근데 막판에 동양철관에서 이 동양철관이 상한가를 마감해주고 이 한 3시 넘어서 장이 마감하기 전에 한 16만 주씩 이 투매가 나오는 현상이 있었지만 상한가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16만 주씩 떨어질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화성밸브 차트를 보게 되신다면 마지막에 장대 음봉으로 한 번에 확 그런 밀어버리는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1등주가 상한가를 풀리게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공포감 때문에 2등주에서 어떤 투매가 나오는 그런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 그래서 1등주가 3% 정도 빠진다고 하면 2등주는 뭐 6% 그 2배 이상 하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1등주만 바라보자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2등주 매매 잘못하셨다가 뭐 깡통을 차신다거나 돈 많이 날리신 분들을 제가 많이 봐왔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는 2등주나 3등주 매매, 특히 눌림이나 어떤 종가 베팅 그리고 상한가 따라잡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철저하게 1등주만을 바라보고 그 1등주의 움직임에 대한 동태를 무조건 관찰해서 1등주만 공략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면 오늘 같은 장대 음봉을
뭐 우리 시청자분들이 맞으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항상 1등주만을 관점에 놓고 매매를 하시기를 바라겠고, 그럼 제가 말씀드린 시장의 주도주란 오늘 같은 석유템만 있어서 1등으로 달리는 종목들, 그리고 개별 재료를 달고 상승하는 종목 중에서 어떤 시장의 수급을 강하게 빨아들이는 그런 개별 재료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시장의 주도주를 공략을 도와드렸느냐, 첫 번째로 폴라리스 오피스인데요. 이 종목도 엔비디아의 어떤 특혜에 대한 뉴스를 등에 업고 큰 상승을 보여주었었죠. 그래서 5월 7일에 제가 가지고 와서 이 종가 때 만들어진 가격대도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대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뭐 단 2거래일, 3거래일 동안 무려 47% 이상 상승하는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대장주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큰 상승이었겠죠. 그래서 우리는 1등으로 지금처럼 큰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1등주를 잘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STX 그린로지스, 제가 지난주에 방송에서 가져와서 공략을 도와드렸던 그런 종목인데, 해운 관련주죠. 조선과 해운업에 관련한 그런 기업인데, 이때 당시까지만 해도 저는 어쨌든 수급이라던가 어떤 차트적인 부분을 감안을 해서 가지고 와서 공략을 도와드렸었고, 그리고 그 타점에 있어서 제가 지금 노란색으로 보이시는 이 골드라인이라고 하는 저만의 여러 가지 기법 중에서 하나인 골드라인을 사용을 해서 타점에 대한 신뢰도를 높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골드라인을 참고를 해서 이 종목을 바라봤었을 때 종가에 형성된 가격이 뭔가 이 종목이 작업을 하고 큰 상승을 준비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졌기 때문에 가지고 와서 공략을 도와드렸었고, 실제로 이 다음날 이제 뉴스가 나오면서 어떤 해운 운임료에 대한 상승치에 대한 전망에 대한 뉴스가 나오면서 이틀 동안 크게 상승을 했었죠. 대한해운이라는 종목과 함께. 그래서 STX 그린로지스가 대한해운보다는 상승률이 조금 더 높았기 때문에 이 종목 또한 어떤 해운 관련주에 있어서 대장주의 노릇을 했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무엇이냐? 골드라인 기법이랑 어떤 차트적인 관점에 있어서 바라봤었을 때 뉴스보다 하루 앞당겨서 그 사실을 미리 알 수가 있었다. 그래서 이 다음 날에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 골드라인에 대한 어떤 기법을 추가를 하셔서 종목을 바라보신다면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타점에 대한 신뢰도를 상당히 높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드라인에 대한 방법이 어떻게 설치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응용을 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뒤쪽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 예정이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종목으로는 우리 피롭틱스라는 유리기판 관련 대장주를 또 4월 달에 공략을 도와드렸었습니다. 어쨌든 대장주였기 때문에 가져와서 공략을 도와드렸었고, 마찬가지로 이 노란색 선 골드라인 활용을 해서 타점에 대한 신뢰도를 높였었습니다. 그래서 3분 봉상 이 골드라인을 돌파했었을 때 매력적인 가격대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약 하루 만에 또 10% 이상 장기 투자로 보고 들어간 게 아니라 며칠, 뭐 대략적으로 5거래일 안에 이 매매를 마칠 그런 생각으로 공략을 도와드린 거기 때문에 어떤 단기 매매에 있어서는 굉장히 높은 수익률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3% 이상만 수익을 줘도 좀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10%라는 수치는 굉장히 큰 수치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 5월 16일 날 또 방송 공략을 도와드렸었던 서원이라는 종목입니다. 당시에 뭐 구리 관련주들, 또 전선 관련주들이 한창 활개를 치고 있었던 그런 시장이었었는데, 뭐 그중에서 이 종목이 괜찮게 움직임을 보여주었었고, 또 골드라인 관련해서 이때 매력적인 가격대를 형성하는 것으로 제가 보고 그때 당시에 가져와서 또 공략을 도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가져온 슬라이드이고, 뭐 바로 또 다음 날에 약 20%, 21% 이상 큰 상승세를 보여줬던, 하루 만에 또 21%라는 큰 상승을 보여주었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장에서 강한 종목들을 공략을 해보자. 그리고 이런 강한 종목들에 내 기법을 좀 대입해서 활용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기법을 사용을 하실 때 모든 종목에 대입을 한다고 그게 다 맞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강한 종목에 대입을 해서, 기법을 대입을 해서 우리가 매매 관점에 넣고 그 종목을 살펴봤을 때 조금 더 높은 확률로 내 매매를 성공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보는 이 편협한 눈보다는 어떤 시장의 주도주라든가 강한 놈을 골라내는데 저의 70% 이상의 에너지를 쏟고 있다. 그다음에 기법은 그 위에 얹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또한 종목 선택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 보시고, 그 종목 선택이 잘 된다고 하면 어떤 기법을 입히더라도 승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기억을 하시고, 자, 대장주와 그리고 골드라인 이 두 가지를 한번 잘 기억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시장 이제 마감을 했으니 또 어떤 섹터들 그리고 어떤 종목들이 오늘 시장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어야 할 종목들이었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마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9시 뉴스에서 무려 20분 동안을 20분 이상을 할애를 해서 계속해서 뭐 이슈가 됐던 그런 테마이기 때문에 뭐 우리 저기 포항 앞바다에 영일만이라는 그곳에 뭐 대량으로 천연가스라던가 이런 석유가 묻혀 있다. 그래서 140억 배럴 정도 된다고 기사를 봤었는데요. 뭐 그런 좋은 뉴스를 달면서 계속해서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틀 전부터 해서 처음에는 이 한국 석유를 필두로 석유주들이 관련해서 큰 상승세를 보여줬다면 뭐 그 뒤에 천연가스주라던가 아니면은 이런 철강 관련주들 오늘에서야 큰 상승을 보여주었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 테마들이 앞으로도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오늘 시장에 있어서는 이 석유 관련주들도 계속해서 강한 모습을 보였었다. 다만 한국 석유가 조금 조정을 받으면서 장 막판까지 한국가스공사가 조금 큰 손들이 들어온 것으로 저는 보여졌습니다. 돈 쓰는 이 강도 자체가 조금 남달랐습니다. 그래서 한국가스공사 그리고 우리 유전 시추 승인에 관련된 가스관에 있어서는 오늘은 넥스틸이 상한가를 닫아주면서 1등의 역할을 했고 그 다음으로 동양철관이 상한가 말아주면서 2등의 역할을 했다. 그러면 자, 이 화성밸브 같은 이 4등주는 보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금요일에 장이 열리고 나시면 뭐 지금 오늘 강했던 한국가스공사 그리고 넥스틸, 동양철관 이 세 종목은 장 초반에 좀 유의 깊게 바라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종목을 내가 오늘 바라보고 있었다면 시장은 잘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단기 매매를 하는 그런 트레이더이기 때문에 이 기법보다도 신법과 관련된 어떤 그런 자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또 손절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안 드리고 넘어갈 수가 없겠는데요. 일단 내가 매수가 대비 마이너스 5% 정도가 찍혀 있다고 한다면 일단 첫 번째로 내가 매수했던 그런 포인트가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칼 손절을 합니다. 그래서 손절을 해버리고 다음 기회를 노리는 그런 기회를 또 포착을 하려고 하는 편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뭐 가끔 가다 보면 종목이 굉장히 사나운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에서는 흔들기가 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버틸 수 없을 정도로 깊게 조정을 주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또 잘못 만나게 된다면 어쨌든 내 심리가 좀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마이너스 5%를 손절 라인으로 정하고 기계적인 손절을 좀 감행을 한다. 그래서 이런 기계적인 손절을 하고 다음 기회를 찾는 것도 실력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손절을 안 하시고 계속해서 더 올라갈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 때문에 계속 물을 타고 하시다가 내 자산에 대한 어떤 큰 기회비용만 날리시게 되니까 꼭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손절에 대한 부분도 꼭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것으로 저는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의 기법 중에 하나인 골드라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법 같은 경우는 데이 트레이딩이나 또는 단기 매매에 있어서 사용을 하는 기법이 되겠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뉴스 전에도 포착을 할 수 있는 강력한 상승의 초입에서 같이 진입을 해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시장의 수급을 이용한 그런 기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돌파 타점이고 이 기법을 활용을 하시려면 이 기준봉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준봉이 무엇이냐라는 걸 같이 한번 알아볼 텐데 일봉상 13% 이상 상한가 미만인 양봉이 출현을 했을 때 저는 기준봉이라고 명칭을 하고 있고 그리고 기준봉 출현 이후 5일 동안은 우리가 그 종목을 버리지 말고 좀 관찰을 해보자. 언제까지 관찰을 하냐면 주가가 골드라인을 이 3분봉상 상향 돌파를 했었을 때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그널이 나올 때까지는 5일 동안 기준봉이 서고 나서 좀 추적 관찰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봉에 대한 이 도식화를 해놓은 거고요. 그렇다면 골드라인 기법을 활용을 해서 아무 종목이나 매매를 하면 되느냐? 절대 아닙니다. 아무 종목에나 적용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시장에서 강했던 종목 혹은 대장주, 테마에서도 대장주 역할을 하는 그런 종목들에 한해서 좀 적용을 해보시길 바라겠고 일단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 알파벳 N자를 주가가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가를 좀 잘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골드라인 기법은 수급을 포착을 해서 여기 N자 파동에 있어서 이 변곡점에서 매수를 해서 이 상승분을 2차 파동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기법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 N자 패턴이 무엇이냐? 자, 예를 들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YC라는 종목인데 여기서 보시면 앞에서 고점을 형성을 하고 고점을 지속적으로 낮추면서 뭐 이런 N자를 그려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려 나가다가 여기서 골드라인에서 지지를 받고 이 올라설 때
이때 그냥 매수하시면 큰 상승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런 N자, 일단 N자를 찾아보고 그리고 이 골드라인을 돌파했었을 때 매수를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골드라인은 우리가 뒷배경을 회색으로 해놓게 되면 그리고 노란색으로 설정을 하시게 되면 눈에 잘 보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뇌동매매가 평소에 좀 잦게 한다라던가 혹은 아직 나만의 어떤 수익화 모델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골드라인 기법 받아가셔서 나만의 기준이나 뇌동매매를 하실 어떤 그런 확률을 좀 낮춰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공부방에서 이런 것들은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저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N자에 대한 파동에 대한 이해를 같이 한번 해봤고 이런 N자를 만들다만 중간에 N자를 만들지 못하고 그냥 밑으로 빠지고 옆으로 이렇게 횡보하는 뭐 이런 그림에서는 매수를 하지 말자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좀 조심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한번 같이 보면서 기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삭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데이터 센터 열 처리 관련해서 좀 큰 상승을 보여줬고 이날 13% 이상 상한가 미만인 기준봉이 나오게 되고 저희의 매매 신호는 다음 날인 이 1일차 때 매매 시그널에 포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N자를 그리고 이 고점을 지속적으로 낮춰주는 이런 N자를 그려주고 주가가 아래에서 돌다가 골드라인 위쪽으로 돌파했었을 때 이때 매수하시게 되면 뭐 단기간에 약 10%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줬던 그런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기준봉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이날 또 13% 이상 상한가 미만 양봉이 나오게 되고 저희의 매매 신호는 이날이 3일차, 이날이 4일차입니다. 그래서 4일차 때 매매 시그널에 또 포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또 N자를 이렇게 N자를 형성하고 골드라인 밑으로 주가가 빠졌다가 여기서 다시 돌파할 때 여기서 매수하시게 되면 하루 만에 약 21% 이상 상승했던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다. 데이터 센터 열처리 관련해서 대장의 노릇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였겠죠. 그리고 또 한 번 기준봉이 나오게 됩니다. 5월 17일. 이날 기준봉이 나오게 되고 저희의 매매 시그널은 5일차 때 포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3분봉상 어떤 흐름으로 주가가 흘러갔냐면 앞에서 마찬가지로 이 N자의 흐름을 그리고 골드라인 밑으로 주가가 빠졌다가 여기서 돌파를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매수하셨다면 뭐 약 최고점까지 44% 이상 큰 상승률을 보여주었던 좋은 종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종목에서도 골드라인을 잘 사용을 하신다면 대장주 안에서는 여러 번 타점으로 공략이 가능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 폴라리스 오피스, 처음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렸던 종목이고 엔비디아 관련해서 수혜를 얻고 상승을 했었었죠. 그래서 이 종목도 같이 한번 찾아보게 되면 앞에서 N자를 그리죠. N자를 그리고 골드라인 아래쪽으로 주가가 빠졌다가 여기서 다시 돌파할 때 매수하면 약 27% 이상 큰 상승 또 보여줬습니다. 자, 또 다른 예시로 LS 에코에너지.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종목들 다 주도주였었죠. 이 종목 또한 LS의 어떤 LS 계열사에 편입돼서 수혜를 받으면서 같이 큰 상승을 보여줬었고 5월 20일 날 이날 기준봉이 출현을 하고 저희의 매매 시그널은 2일차 때 이날 포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3분봉상 주가 흐름을 보면 자 N자 같이 찾아보셔야겠죠. N자 찾고 밑으로 흘렀다가 다시 돌파했었을 때 이때 매수하시면 하루 만에 뭐 15% 이상 큰 상승했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기 보이시는 이날 5월 22일 날의 시가가 골드라인 바로 위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때 그냥 시초가 베팅 할 수도 있는 자리입니다. 네, 그래서 좋은 흐름 또 보여줬고 자 그러면 이제 골드라인을 활용해서 내일의 골드라인 관심주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골드라인을 내 HTS에 직접 설정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혹은 골드라인에 포착된 종목이 궁금하다. 단기 트레이더는 어떤 종목을 눈여겨보고 있는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정진아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QR코드로 교육방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화면 가까이에 가져다 대신 이후에 비밀번호 6355 4자리 걸려 있습니다. 참여코드 입력하시고 들어오시거나 혹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정진학 이렇게 보내주시면요. 답장 링크 통해서 입장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소개를 드렸었지만 방송 공략주 지금 47% 폴라리스 오피스부터 35% STX 그린 로직스 또 21% 서원까지 이런 강력한 종목을 함께 잡으실 수 있는 방법 QR코드로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과연 그렇다면 이런 수익률을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공략주가 더욱더 궁금해집니다. 오늘의 방송 공략주 어떤 골드라인 관심주 가져오셨을까요?
네, 일단 두 가지 정도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에코핸드림 2차 전지 관련주죠. 그리고 산표 시멘트. 최근 우리 석유 관련한 테마에서도 어떤 시멘트도 같이 부각을 받으면서, 왜냐하면 이 철관을 설계를 할 때 시멘트도 어쨌든 필요로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수혜주로 꼽히면서 오늘 좋은 상승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에코핸드림부터 먼저 보면요. 일단 2차 전지를 소재로 하는 그런 기업이고, 뭐 국내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그런 전구체 관련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가 등락률 13% 이상 상한가 미만인 기준봉이 출현을 해줬기 때문에, 그리고 눈여겨봐야 할 것은 지금처럼 석유 테마가 날뛰는 이런 시장에서도 이 2차 전지의 어떤 수급이 뺏기지 않고 잘 들어와줬다는 겁니다. 어떤 이유가 있어서 어떤 주체가 돈을 집어 넣었겠죠. 그래서 골드라인 관련해서도 앞에서 이렇게 고점을 낮추는 이런 N자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 골드라인을 위쪽으로 돌파한다고 하면 충분히 따라가서 돌파 매매를 해볼 만한 충분한 종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공략 가능한 가격과 이런 주가의 흐름 같이 눈에 잘 담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산표 시멘트, 이 시멘트 사업을 하는 기업이죠. 그리고 이 영일만의 석유 수출 과정에서 시멘팅 작업이 또 중요한 어떤 이슈로 부각이 되면서 오늘 좋은 상승률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차트적인 관점에서 같이 설명을 드리게 되면, 일단 일봉상 오늘 13% 이상 상한가 미만인 이 기준봉이 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봉상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느냐, 또 3분봉상, 3분봉입니다. 3분봉상 앞에서 이렇게 상승세를 뿜어내고 고점을 이렇게 충분히 계속해서 낮추고 있는 이런 N자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살짝 골드라인 근처에 갔다가 붙여놨는데, 지금 종가 가격도 골드라인 정확히 골드라인 위에서 끝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가격 또한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대다라고 생각이 되고, 어쨌든 이슈가 남아있기 때문에 테마적으로도 좀 좋은 흐름을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차트적인 관점에서도 너무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공략을 해보시면, 저 골드라인 돌파했을 때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공부방에 들어오셔서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 우리 시청자분들이 데이 트레이딩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왜 데이 트레이딩이 어렵다고 생각을 할까요? 라는 질문을 한번 스스로 해보신다면, 일단 첫 번째로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저는 종목 선정의 오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제가 여기 그 발표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오늘 화성밸브의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는 무조건 1등주만 매매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 1등주, 대장주 안에서 기법을 적용해보자. 그래서 일단 종목 선정이 잘 되었다는 그 가정하에 이 두 가지가 지켜져야 합니다. 그래서 수익 모델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나만의 원칙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만의 수익 모델이 없거나 나만의 어떤 기준이 없으신 분들은 골드라인 활용해서 기준과 수익 모델 둘 다 챙겨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제가 바라보는 어떤 데이 트레이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두 가지는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이 시장에서 강한 종목을 바라보는 눈, 그 시장의 주도주를 바라보는 그 눈이고, 첫 번째로는 이 네모칸인데요. 이 네모칸, 자, 종목 선정을 하고 나서 1번의 기준을 바탕으로 종목을 조금 더 바라보고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1번에 대한 기준도 궁금하신 분들은 공개방에서 제가 실시간으로 시장을 바라보면서 인사이트도 드리고 있고 이 질문에 대한 해답도 같이 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데이 트레이딩 전략을 가져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일단은 종목 선정, 1등주 매매를 해야 한다. 그리고 대장주 안에서 어떤 종목을 선정해야 될까 궁금할 때 그 기준에 대해서 힌트를 살짝 주시기는 했는데 어떤 기준이 있는지 첫 번째 기준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정준학 전문가님께서 내일 모레 또 시장의 가이드는 어떻게 가져가고 계시는지 또 어떤 골드라인 관심주를 가지고 매매 전략을 임하시고 계시는지 궁금하신 분들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면 되겠고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신 뒤에 6355 비밀번호 입력하시거나 혹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정진학 이렇게 이름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쉽지만 우리 전문가님과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상한가 특급 배송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현충일로 하루 쉬어가고요. 저희는 금요일장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